11월 18일 수업 시작합니다. 한번 내용을 봅시다. 자, 지난번에 우리 저 132쪽까지 개념 설명을 하고 뭐 과제로 연습했는데 혹시 그 우리 개념편 책하고 유형편 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질문 좀 받고 그렇게 해결할게. 자, 우리 저기 저 뭐고 개념편에 질문할 거 있나? 있어? 없나? 괜찮아? 도원이도 괜찮고? 그럼 우리 여기 유형편에는 아마 여기 문제지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질문할 게 좀 있지 싶은데 너가 자기 채점에서 해서 틀렸던 것을 몇 쪽에? 114쪽에 1-2번 오케이 그렇지. 여기 맞다. 이게 실력업 부분이라서 여기 분명히 여기 난이도 어려운 문제 맞다 이거 그지? 분명히 처음에 풀 때 좀 막혔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당연한 거야. 난도가 높아. 영어 봅시다. 또 지금 책이 없지. 어떤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네. 일단 y는 ax 플러스 2고 그러면 너 연습장에 이걸 좀 받아서 적어야 돼. 뭘 정보를 적어가면서 해야 문제를 풀린다. 그렇게 그래프가 여기 각도가 2하고 5 여기는 2하고 6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 ABCD 이런 그림 그려져 있고 그리고 A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여기에 직선으로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A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y 절편이 0,2. 자, 이 지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거야. 여기 a 값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딱 하나로 특정되진 않지만 여기서 조건이 직사각형 ABCD를 두 사다리꼴로 나눌 때 넓이를 각각 P와 Q라고 하면 5대3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 사각형을 관통을 해서 지나간다는 거야. 관통을 해서 지나가니까 저기 두 토막으로 잘려진다는 거거든. 말의 의미 알겠죠? 그래서 책에도 보면 그림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ABCD를 얘가 쑥 지나가면서 두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을 P라고 하고 아래 부분을 Q라고 하고 난 다음에 두 개의 여기 이제 그 넓이 B를 이제 5대3으로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그림 이렇게 나오면 실제로 그 면적을 있잖아. P랑 Q랑 뭐 요런 걸 한번 구해서 봐서 그 값들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여기 보면 ABCD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인지 알지? 맞아? 어떤 지금 직사각형 ABCD 넓이 구하려면 뭐 구해야 돼? 이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서 가로의 길이가 얼마인데? 2에서 5까지니까 가로의 길이가 얼마? 3이란 거 알 수 있죠? 요 길이는 3이고 자 2에서 6까지니까 세로는 4 결국 사각형 ABCD의 넓이는 1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맞지? 자, 근데 문제에서 저 P와 Q가 몇 대 몇이라 했는데 5대3이라고 하지 않았나? 문제 맞지? 그죠? 5대3으로. 그러면 전체가 12인데 각각 P와 Q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 어떻게? 12라고 하는 걸 5대3으로 비례 배분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P라고 하는 부분의 넓이는 12라고 하는 전체 넓이에 5대3이었으니까 8분의 5라는 거 알겠나? 그리고 자 Q라고 하는 친구는 또 12에 8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맞죠? 그럼 요거 계산 들어가면 이거 그냥 뭐 약분하는 거지 뭐. 4로 약분하면 2, 3. 그래서 2분의 15.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 4로 약분하면 2, 4로 약분하면 3. 그래서 2분의 9. 이런 식으로 넓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작업은 뭔가 하면 일단 P든 Q든 여기 이 사다리꼴 이걸 잡든 자 높이가 3인 건 알고 있고
뭐 요거 윗변 아랫변 윗변 아랫변 아니까 어느 한 개 넓이 딱 타겟 집어서 계산하면 끝이에요. 어느 걸 잡든. 자, 그러려면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여기 지나가는 점 있지. 문제에서 뭐로 표시된 있는 알파벳 뭐 E랑 F라고 돼 있네요. 지금 여기 E랑 F랑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E라는 점에 또 F라는 점의 좌표 값을 구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 문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점이라고 하는 거 좌표 값 어떻게 구하냐면 이 친구가 얘 이가 아니야? 이 직선이 지나가는 거지. E라고 하는 점, F라고 하는 점은 좌표 한 개는 정해졌습니다. 뭐 X 좌표는 정해졌어요. 좌표라고 하는 거는 구성 성분이 몇 개인데? 몇 개지? 좌표 값은 뭐와 뭐로 돼 있는? 그렇지. X와 Y 두 가지 값으로 돼 있잖아. 맞죠? 항상 좌표는 성분이 두 개야. 그래서 지금 이거 지나간 2라고 하는 점에 X 좌표는 2랑 가라. 그러면 Y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 대입하면 Y 값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2A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2점이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러면 F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겠다. X 좌표가 5니까 5 넣으면 5A 플러스 2 이렇게 돼버리죠. 맞죠? 자, 그러면 P와 Q 중에 어느 걸 잡든 하나를 잡아서 이제 넓이 구하는 걸 쓰면 돼요. P 할까 Q 할까? 이거 봐라. 뭘로 넓이 계산할래? Q 왜? 책에 Q라고 돼 있잖아. 책에 Q로 돼 있죠. 그러면 자 Q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 길이 재는데 하면 돼. 여기 높이는 3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E라는 점에 이 Y 좌표 값에다가 2를 빼면 요 길이가 나오잖아. 맞죠? 그러면 2A 플러스 2다 2 빼면 자 요거 윗변 2A 그 다음에 자 요걸 아랫변이 나는데 F에 값이 5A 플러스 2니까 또 2를 빼면 5A가 되네. 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가 3이고 2분의 1 해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 이 결과물이 아까 Q를 하기로 했잖아. 2분의 9가 되면 된다 이거지. 됐죠? 이제 이걸 풀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산. 자 양변 그냥 2를 곱해줘가지고 분모 없애버리면 되겠네. 그 다음에 또 좀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 양변 또 3으로 약분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자 좌변에 남는 것보다 2A 더하기 5A 7A만 딱 남고요. 우변에 3만 남고 그럼 A는 7분의 3 일단 A값 7분의 3은 계산해냈어. 자 제일 마지막에 우리 요구했는 게 뭐지? 아 상대값 구하는 건 이걸로 끝나는 거지. 다른 데 요구는 없겠네. 됐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막히는 거는 저기 기울기 부분에 미지수 A가 들어가니까 그림이 특정해질 수가 없잖아. 지금은 그나마 그림을 그려놨어요. 문제에 저런 모양이 나오게. 근데 실전에서는 저 그림을 안 줄 수가 있단 말이야. 맞죠? 사각형 ABCD 위치 정도에 대한 설명만 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저걸 떠올리셔가 쪼개야 돼.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쪼개는 문제 중에 뭐 이런 거는 기억을 하려는가 모르겠다. 자 만약에 그림이 삼각형이 돼 있는데 직선으로 쪼개서 절반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꼭지점을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 요 변의 딱 정중앙점 이렇게 딱 등분되는 지점 지나가면 절반 되고 자 요런 직사각형이 나오잖아. 그러면 직선이 어디를 지나가면 넓이가 절반 되는지 혹시 예전에 혹시 그거 알겠나? 직사각형이 있으면 직선이 어디를 지나가면 넓이가 절반 된다. 생각해 본 적 있어? 없어? 선생님 어디를 지나가면 어? 뭔가 표현하려다가 멈추노. 동원이는 생각이 이거 어디 지점 지나가면 절반으로 쪼개질 것 같아. 아 이거 좀 쪽팔리나? 왜 아무도 말 안 해? 자 아까 뭐 대각선 얘기하고 싶었지.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위치상 보통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교차하는 요 지점 딱 중앙 지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근데 실제에서 우리가 계산으로 찾을 때는 좌표 평면이 X축 Y축 돼 있기 때문에 요 라인으로 따지면 딱 여기에 절반 되는 위치 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2하고 5 같으면 절 중앙은 2분의 7 되죠. 합쳐서 나누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2하고 6하고 합쳐 8이니까 요 지점 딱 4 되는 지점이 정중앙이죠. 그래서 여기 2분의 7,4라고 하는 점 지나가는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뭐가 되든 다 절반 쪼개입니다. 사각형은. 됐나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찾아주면 돼요. 지나갈 점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좀 발전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직사각형을 두 개를 줘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선 한 개가 꺼졌는데 두 개를 동시에 절반 되게 한다? 그러면 아까 이거 구했던 것처럼 딱 이렇게 위아래 절반, 좌우 절반 이렇게 해서 두 개 점을 찾아가지고 이 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면 얘는 사각형을 2등분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자, 하면 저런 식으로 하는 게 기억을 해두자. 저 혹시 또 저거 말고 분명히 전에 숙제 줬을 때는 질문 받을 거 각오하고 줬다. 또 다른 것도 질문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있었으면 질문. 예전에 니는 여기 저 책에 그때 숙제를 할 때 막힌 거 있었지 싶은데 책 보면 기억나나? 그거 못 푼 거? 한번 볼래? 보고 싶은데. 그거 세인이는 그 해설 보고 다 해결됐나? 동훈이도 해결한 거지. 몇 번? 없어? 다 어지간 해결된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물어볼 거 없을 정도 같으면 다 잘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내용 설명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복습 좀 해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 133쪽과 4쪽의 문제 연습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133쪽하고 4쪽을 일단 여러분들 지금 싹 다 연습하지 오늘 설명할 때 충분하니까 133쪽, 4쪽을 다 먼저 풀어보세요. 제가 좀 뒤에 가서 까다로운 거 같이 좀 도와줄게요. 자, 일단 문제 풀어봐. 133, 4. 자, 지금 열심히 다 풀고 있죠. 그러니까 앞장에 1, 2, 3, 4번 다잘 푼 것 같고 아마 뒤로 가면 좀 난도가 있겠지. 자, 일단 1, 2, 3, 4번 정답 체킹 좀 하고 좀 질문이 있으니까 다시 좀 확인하고 갈 건데. 자, 1번의 정답은 4번. 자, 이제 펜 들고 채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1번, 4번, 3번에 2번, 그 다음에 4번에 A는 마이너스 2분의 3, B는 1. 자, 혹시 그 중에 이건 틀린 거 있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 보자, 너 3번이 틀린 거 같은데. 보자, 이거를 풀 때 ax 플러스 4y 마이너스 b라고 되어 있는 걸 y에 대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기울기하고를 해야 되는데 혹시 어떤 방법을 했노? 그렇게 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네가 구한 a 값은 얼마로 나왔어? 잠깐만. 그럼 너 식을 갖다가 3번에 식 정리한다는 걸 불러줘봐. y는 하고 정리하는 걸 말하고 얘는 안 나왔어? 그래서 틀렸어? 오케이. 자, 그런 실수 부분도 있다 맞지? 오케이, 그럼 자, 떼고 뒷장으로. 그럼 자, 5번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너네 5번 지금 풀고 있고 하던데, 자, 5번 보면 자, x축에 평하다 그러면 식이 y는 하고 나야 되죠. 그래서 y는 이라고 정리가 되는 것들은 미음하고 비음. 자, 다 정리해봐야 되는 거야, 맞죠? 보기.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y축에 평하다 그러면 x는 뭐 꼴로 돼야 되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되고, 그 다음에 x축의 수직이다라는 말은 y축에 평행하다는 말이라서 기억 디귿. 그리고 y축의 수직이라는 말은 x축의 평행이라는 말과 똑같아. 그래서 아까 바로 1번 답처럼 미음 비읍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두 점이 있는데 지나가는 직선이 y축의 수직이라 했잖아. 자, y축의 수직이면 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y축의 수직이다. 그러면 x축에 평행한 거지. 그럼 식의 모양이 뭐다? y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의 모양을 보면 y축의 수직이 이런 모양이 되잖아. 자, 이 그래프 특징은 뭔가 하면 x의 값은 계속 변하고 있어. 맞지? 이 점들이 바뀌면서 x의 값은 변하지만 y 값은 일정하잖아. 그래서 그 좌표 값에 두 점을 줬는데 x의 값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두 번째 적혀져 있는 y 좌표 값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값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두 개가 y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똑같다는 거 풀면 어떻게 풀면 돼? 그냥 방정식으로 a-4는 3a 플러스 6이라고 놔두고 방정식 풀이하면 된단 말이야. 이거 푸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고, 나머지 그 7, 8, 9번 중에 한 개 같이 풀어줄 테니까 나머지는 좀 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직선의 방식 뭐라 그래, 뭐 기울기나 절편 이런 걸 보는 거고. 자, 8번, 9번 중에 좀 어렵다 싶으면 9번 한번 해볼까? 식이 ax-by 플러스 1은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의 꼴로 줬는데 그림 상태를 보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일단 주어져 있는 이 식을 함수식으로 바꿔보자. 자, 일단 내가 볼 땐 얘를 이항시켜주면 좀 식적기가 편하겠네. by는 ax 플러스 1로 얘를 오른쪽으로 적었지만 왼쪽 오른쪽 반대로 적어버리면 식 편하니까 그냥 이런 방법 해봤는데 한번 흉내한번 내봐라. 안 되면 할 수 없이 이제 마이너스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이라고 해두고 양변에 그죠? 마이너스 b로 나눠가 y는 뭐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하겠지. 근데 난 좀 처음부터 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양변 b로 나눠가. 그죠? 이걸 뭐 어느 걸 쓰든 알기 편한데. 이게 조금 마이너스 9 없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봐. 얘만 반대로 옮기지만 적을 땐 왼쪽 적어버리고 왼쪽에 남는 거지만 오른쪽에 적어버리고 그러면 조금 편리하게 돼. 여튼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체크할 포인트는 뭐지?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양이 음이야. 지금 그림 보면 양이지. 왼쪽에서 그림 그렸을 때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기울기 b분의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리고 y 절편을 체크해 보니까 0보다 작네요. b분의 1이 0보다 작아. b분의 1이 0보다 작으니까 b가 0보다 작은 거고 b분의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부호가 똑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부호가 똑같아야 되지. 양이면 양이 음이면 음이어야 돼. 똑같아야 되니까 a 또한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려지겠죠. 자, 요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요렇게 이거 접근하는 법 알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 1차함수 그래프는 기울기와 절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요 뒤쪽에가 내용이 이제 오늘 설명할 메인이고 조금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딱 한 5분만 머리 좀 식혔다가 바로 설명을 할게. 알겠나? 지금 좀 물 마실 사람 물 먹고 딱 5분만 쉴게요. 자, 이제 쉬는 시간 끝났고 이제 오늘 요 2학 1학기 일단 마지막 설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간 수업 3번 정도는 이제 문제풀이 복습하면서 개인적으로 혹시 내용이 주제 빠지는 거 있는 거 앞에 내용 좀 채워놓는 거죠. 그니 문제 아까 앞에 빠지는 거 잠깐 문제 풀면서 또 내일 묻고 알겠지? 입에서도 보고요. 내용 충족하고 니도 혹시 함수 쪽에 앞쪽에 빠진 거 있으면 내용 모르겠으면 물어서 체크하자는 문제 풀어. 알겠지? 그러니까 12월 달 돼가지고 2학기 2학기 넘어가도록. 알겠나? 자 여기 135쪽에 있는 요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연립 방정식을 풀 때 배웠던 주제인데요.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식 모양이 자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뭐 2x 마이너스 y는 3, x 플러스 y는 5. 자 이거 분명히 연립 방정식 아니야? 맞죠? 지금 여기 이 모양에서 우변에 있는 이 숫자들을 그냥 좌변으로 이항시켜 놓아서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그냥 요 포맷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x, y하고 그리고 상수항 있는 거 저걸 각각 a, b, c, a, b, c 개수로 생각하고 두 번째 식은 위에 개수하고 위치는 같지만 구분 지려고 a, b, c-라고 해서 구분 지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립 방식 아는데 여러 적어 놓으면 연방으로 잘 못 보는데 이게 연립 방식 맞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앞서서 방금 배운 건 이런 포맷이 뭐였더라? 직선의 방정식 아니었나? 맞죠? 이 용어들이 똑같은 수식인데 자꾸 읽어주는 게 다르니까. 그리고 이 친구를 y는 뭐 이런 걸로 정리하면 얘는 또 뭐야? 또 1차 함수라고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식에 약간 변형을 해주고 이름이 막 각자 막 터져 나오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야. 의미하는 게 뭔지도 헷갈리고. 구분 짓겠나? 이거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직선의 방정식인데 또 이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때 배울 때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연립에서 연립 방정식이라고 풀었던 거야. 이게 다 비슷한 식이 다 똑같은 모양식이잖아. 근데 용어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튼 우리가 이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주로 썼던 방법은 지금 같으면 이제 가감법을 써서 그냥 합쳐가지고 yy 소거시켜버리고 3x는 8 해가지고 뭐 x는 3분의 8 그러니까 3분의 8 대입해서 y 값이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값을 찾아냈을 거야. 그러면서 저게 저 하나의 저 미지수 두 개인 이 식 같은 이 방정식 같은 경우에 만족하는 xy 순서상은 많이 나오잖아. 얘도 많이 나오고 얘도 많이 나와.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주는데 답 구하다 보면 한 개밖에 안 나왔거든 늘. 맞죠? 그래서 그게 의문점이 생기고 아니 그 수많은 그 답들 중에 딱 얘만 답이 된다면 어떻게 보장하지?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직접 이 값들을 구한 걸 가지고 거기 보면 순서상 표현해가 이렇게 직선 모양이랑 쭉 해놓고 이제 겹쳐지는 값 찾는 이런 그림 한 개 나왔을 거예요. 쭉 다 표로 나열한다는 게가 겹쳐지는 것만 찾는 게 있는데 그 설명을 명확하게 이제 들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각각이 직선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표현된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한 점에서 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근을 구하면 한 개만 나왔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면 자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어떤 거 있는가 하면 자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이렇게 평행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차함수 할 때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하거나 일치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 개념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1학년 2학기 내용할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수도 이런 걸 배웠습니다. 나무장계나 뭐 일치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이 1차 함수를 연립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으로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얘를 1차 함수라 보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교점을 찾아서 해라고 말할 수 있고 맞죠? 반대로 그림이 주어지면 요 그림의 교점 찾아가지고 이거 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거 해가 나오면
두 그래프의 교점은 이거라고 말할 수 있고 요 좌표 값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게 내용이 이제 있는 거야. 오케이? 뭐만 이해되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뒷장 가면 특수한 거 나오는데 먼저 이것에 대해서 연습 좀 하고 요 내용으로 설명 좀 연결할게. 먼저 맨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135쪽 내용 한번 볼게요. 135쪽에 설명해 보면 연립 방정식이 주어지고 그 해를 x는 p, y는 q라고 줬죠? 맞죠? 근데 그것이 오른쪽에 함수 그래프 그려놓은 거 보이죠? 그래프. 거기서 보면 빨간 그래프, 파란 그래프에 교점이 있는데 그 좌표가 p, q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안다면 연방 풀지 않고 이것으로 연방의 해라고 말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관계가 그렇다는 거야. 이해가 됐나? 그러니까 밑에 개념 확인 한번 봐요. 주어진 1차 방식의 그래프를 보고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죠. 괄호 1번처럼 그냥 그렇게 주어진 거 우리 연방으로 충분히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연방으로 풀지 말고 오른쪽에 그래프 보고 답을 정해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뭐만 찾으면 돼? 두 그래프의 교점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교점 좌표 얼마예요? 자, 동훈아, 교점 좌표가 얼마고? 그 교점 좌표 얼마고 바로 1번에? 한번 읽어봐. 교점 좌표.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점 찍어서 1,2니까 x가 얼마? 1이고 y가 2다 이 말입니다. 연방 풀지 않고 그림 갖고 바로 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또 괄호 2번도 보세요. 자, 이거 연방인데 연방 계산하지 않고 그림이 주어지니까 아, 그림의 교점 보이죠? 자, 현서야 그 교점의 좌표 한번 불러볼래? 1,-3 그러면 x의 값이 1이고 y가 -3이다 이 말인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됐죠? 자, 그러면 필수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질문이 바뀌었을 뿐인데 결국 뭘 구한다?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연방 풀어서 답을 내면 그게 이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연습해 보세요. 연방으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 주어진 거 연방 이용해서 답 구하는데 어렵진 않죠? 이거는 왜 답이 x가 얼마 y가 얼마나? 그래서 괄호 1번을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서 교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우리 알 수가 있다. 이게 구해보니까 x는 3, y는 -5라는 답이 나오지, 맞지? 그래서 정답 적을 땐 교점의 좌표기 때문에 괄호 열고 3, -5 이런 식으로 순서 쌍으로 표현해주면 답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괄호 2번도 연립 방식 푸세요. 그러면 x는 2, y는 4가 나오고 답은 2,4가 된다. 자, 지금 요 내용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지금 얘기해봐. 전부 이해가 돼 충분히? 그죠? 자, 그러면 필수 문제 2번 보세요. 지금 필수 문제 2번 보면 연방인데 여기 그죠? 모르는 값 A, B 두 개 깔아놨어. 근데 그 풀이에 대한 힌트로 오른쪽 그래프를 줬단 말이야. 그 그래프 잘 보니까 그림이 그려졌는데 여기 이 점의 좌표 값을 찾을 수 있게 해놨죠. 이 좌표 값이 얼마야? -2,1 아닙니까? 이 말은 x 자리에 -2, y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식들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저기 2하고 1 넣으면 여기서 A 값 나오고 여기서 B 값 나오잖아. 그럼 대입해보자. -2A 플러스 1은 -3, -2A는 -4, A는 2. 자, 첫 번째 A 값 찾았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식에다가 자 넣으면 -2에 -2는 B. 그럼 B는 -4딱 튀어나와.
됐나요? 이런 느낌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말뜻만 알면 얼마든지 쉽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뒷장 넘기세요. 136쪽에. 자, 이제 여기 오게 되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 나머지 두 개까지 추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개의 직선은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의 방식이 있습니다. 맞죠? 한 점에서 만나던가 만나지 않던가 완전 일치해 버리는 거. 이건데 이것을 연결짓기를 연립방정식의 해와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 첫 번째 경우가 뭐고 해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예요. 이런 1차 연립 방식의 경우 맞죠? 미지수 두 개인 거. 그럼 한 개 점만 나와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 만나는 점이 있나 없나? 서로 평행하면 만나는 점이 있나 없나? 만나는 점이 왜 없다고 왜 대답하려다가 말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쫄거 뭐 이거 네가 그림 봤을 때 만나는 점 있나 없나? 이건 네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나 없나? 없지. 교차하는 점이 없지. 그러면 이게 교차하는 점이 없으면 얘는 교차하는 점이 있어야 근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이런 경우가 되면 연립방정식인데 해가 없단 말이야.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뭐만지 알아? 없는 경우야. 그럼 이 경우는 어때? 점들이 여기서 다 만나잖아.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인 해가 무수히 많은 거 되는 거라. 어떠노? 이해됐어? 자, 저거를 가지고 이제는 관점을 여기서 얘기해 준 거다.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의 방식으로 있다 했죠. 저거 두 가지 표현법에 따라서 각자 이 그림들이 어떤 조건에서 되는지를 다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야. 알겠나? 자, 그러면 다시 오다가 그릴게요. 요 밑에 뭐 있어가지고. 자, 일단 요거를요. y는 여쭤볼까? 자,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함수의 식으로 구분 지어서 해볼게. 그리고 a-x 플러스 b-의 꼴로 했을 때 저 조건들을 다 한번 찾아봅시다. 얘는 기울기가 다르면 이렇게 돼요. 절편과 상관없이 기울기만 같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됩니다. 해가 무조건 한 개가 되는 또는 이 1차 함수에서는 교점이 한 개인 경우 조건이요. 얘는 어떻게 되더라? 기울기가 같아야 하지요. 하지만 절편은 같으면 안 된다는 우리가 앞서서 함수 배울 때 배웠지? 기억나지? 이 두 가지 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이 친구는 일치하는 거예요. 그냥 두 함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으니까 겹치지 그림이. A랑 A-랑 똑같은 거고요. B랑 요거 미안하다. 요거 같지 않아야 된다. 요거까지도 똑같으니까 그림이 일치한다 이겁니다. 됐나요? 요 해석은 되게 쉬웠어요. 이거 우리 지난번 배웠던 거예요. 이건데 이번에는 자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이제 두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저걸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의 꼴로 주었을 때 조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습하면 돼요. 됐나요?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는요. 옆에 요거 한 개 그때 샘플 한 개 얘기해주고 자 저걸 유도시켜줄게. 잘 봐. 일단 자 옆으로 바로 외우기 시키기 전에 한번 샘플 보여줄게. 잘 봐. 2x 플러스 y는 3이 있고 두 번째 4x 플러스 2y는 6이라는 식이 있어. 연립방정식이 맞지? 그래서 자 1번식, 2번식이라고 하자. 자 우리 이거 소거법으로 없애고 싶어. 어떻게 할래? 식 변형 어떻게 할래? 연방으로 요거 1번식에다 어떻게 주고 싶어? 1번식에다가 2 곱하기 해주면 소거되지 않나? 맞아? 맞지? 자 2를 곱하기 해서 그러면 첫 번째 식이 4x 플러스 2y는 6되고 자 2번 두 번째 식도 그냥 그대로 적어줄게. 자 식 이쁘게 잘 나왔죠? 그러면 이거 소거법 풀 건데 개수가 똑같으니까 뺄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날아가네?
날아가네. 둘 다 날아가 버리네. 얘도 날아가네. 그럼 답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적으면 뭐라고 답 적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이건 0 곱하기 x죠. 여기도 0 곱하기 y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0.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x와 y에 여러분 어떤 숫자를 적어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죠. 맞죠? 여기와 여기에 같은 x, y만 넣어버리면 같이 성립죠. 자, 1번, 2번이 처음에 봤을 땐 두 식이 다른 걸로 보이지만 2를 곱하기 해놓고 보니까 어떤 똑같아져 버렸지. 맞죠? 똑같아진 거예요. 이 경우가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1차 함수일 때는요, 요 주어진 식을 y 앞에 개수를 1이라는 걸로 통일시켜 놓고 딱 맞춰놨기 때문에 이 b를 따질 필요 없이 값이 같냐 다르냐만 따지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요, 여기 보세요. 이 수의 관계를 봐. 4분의 2, 2분의 1, 그리고 요거 2배죠. 여기도 안 보이지만 여기 1이잖아. 1하고 2, 2배죠. 3하고 6, 이것도 2배죠. 모든 개수들이 일정한 비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수를 곱하기 하니까 같은 식이 된 거예요. 이해하나? 그래서 이거 해가 무수히 많은 거지. 여기 그림에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을 적어주면 이렇게 돼요. B잖아. 그래서 A-분의 A는 B-분의 B. 자, 여기 요 표현을 주면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C-분의 C까지 같은 게 돼서 절편까지 같아서 완벽하게 같은 식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나? 요 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유사한 식인데 자 2x 플러스 y는 3 그대로 적고 두 번째도 4x 플러스 2y 그대로 적고 난 다음에 자 여기가 내가 4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1번식에 2를 곱하기 하고 적어주면 4x 플러스 2y는 6 되고 여기는 4x 플러스 2y는 4 맞냐? 이거 또 빼기 해줄 거 아니야. 이제는 안 쏘가 다 안 주고 그냥 0 곱하기 적을게. 6, 4 빼면 2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봐 여기다 어떤 숫자 넣어가지고 그래서 2 나오는 거 있나? 있을 수가 없죠. 왜? x 자리에 내가 뭘 넣어도 2만은 무조건 0이거든. 0 곱하기 y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수를 넣어도 얘는 0이요. 0하고 0 더하는데 2가 나올 수 있나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A는 B-분의 B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절편 부분 달라야 되죠? 아니 좀 넉넉하게 적을까? 심각히 똑같이 하자니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에서 얘는 같지 않아야 된다. 이게 틀려야 절편이 바뀌거든. 됐나요?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 특수한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일단 이게 특수한 해를 가지는 기본 조건입니다. 이게 해당된 게 뭔가 하면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예요. 이게 같으면서 y 절편이 같지 않으면 평행, y 절편까지 같으면 일치하니까 그걸 여기다 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처럼 여기에 교차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 봤죠? 자, 요거 기울기가 같지 않아요? 저걸 여기서는 뭐만 얘만 같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B, C와 C-는 아무 상관없고 요 조건 만족하면 무조건 이거니까 얘는 그 신경 쓸 일 없죠. 특수한 것만 질문합니다. 그래서 얘를 확실하게 기억해주세요. 함수하고 관계하고 이거 양쪽 두 가지를 구분 지어놓으세요. 아시겠죠? 얘는 다이렉트로 숫자 갖고 다른 걸 보지만 얘는 B를 따지는 이유가 아까 뭐겠다? Y 앞에 개수를 1이라고 딱 맞춰놨기 때문에 바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오케이? 그게 지금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요거 머릿속에다가 좀 정리 좀 하시고 그죠? 저 생각보다 애들 가르쳐줘 놓으면 좀 힘들어 하더라 처음에. 그래서 책에 136쪽에 상단에 설명되어 있는 거 잠시 좀 읽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밑에 문제까지 풀게요. 그래서 여기 규제는 연립 방정식하고 딱 매치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문제 다 읽은 사람 밑에 이제 그 개념 확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개념 확인 내용 한번 봅시다. 요구 조건이 그래프를 이용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5, x 플러스 y는 2를 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 방정식의 방법 말고 그림을 그려봐라 이건데요. 그럼 괄호 1번에 이거 그림 그리려면 여러분들은 일단 위의 식은 변형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바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식 1참씩 바꿔놓고 그림 그리면 됩니다. 맞죠? 근데 둘 다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런데 절편이 다르죠? 평행한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연습 삼아 지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y 절편 먼저 찾으시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그 다음 점을 여러분이 찾습니다. 마이너스 1이란 거 되게 점부터 찍어놓고 표정 결국이 별로 안 좋은데 못 그리겠나? 세나 이거 그림 그리기 힘드나? 못 그리겠나? 그럼 앞쪽에 문제 풀기 힘들었을 텐데. 마이너스 x 플러스 5 제일 먼저 내가 뭐부터 찍으랬노? y 절편 좀 찍으세요. 맞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한 칸 가고 한 칸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촘촘하니까 직선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두 칸 옆으로 두 칸 아래 두 칸 그럼 요점 위치가 어디쯤 되노? 2,3 지점 점 찍을 수 있겠나? 이렇게 해놓고 이거 두 점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럼 요거 그리라 그러면 여기 0,2 지점에 y절편 찍고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만큼 여기는 여기서 2만큼 가고 2만큼 내려가면 2,0 그래서 여기다 또 이거 두 개 연결하는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놓고 나니까 어때? 평행하니까 만나는 점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다라고 하라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식 변형해서 했는데 내가 요 상태에서 쉽게 그리는 법 한 개 얘기해 줬죠. 우리는 절편의 값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다면 절편 두 개 점 찍어도 직선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맞나? 그래서 이런 거라고 하더라. y 절편 구하라 그러면 자 이거 봐봐 세나 봐봐 요령 x가 0일 때니까 얘를 없애버리면 y가 5 자동 나오죠. 맞죠? 그럼 x 절편은 y 자리에 0 되면 x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만나는 점이 해보면 5가 됩니다. 맞나요? 5만큼 가서 5만큼 내려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맞죠? 5분의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1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의 그림 그려도 됩니다. 이거 다양하게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필수 문제 3번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단다. A, B 값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나 하면, 자, x 앞에 개수들 관계 있죠. A분의 2. 이 친구가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겹쳐지는 거지. 그래서 뒤에 있는 2분의 1 y 앞에 개수들 b가 이거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상수 마이너스 4하고 b죠. 우변이든 좌변이든 둘 다 부호가 똑같이 변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b. 이거 세 개가 모두 같으면 다음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a 값은 a분의 2가 2분의 1과 같으려면 a는 4가 되는데 맞냐? 또 이때 빨리 푸는 방법은 자, 두 분수가 같은 걸로 돼 있다면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기 해주면 편리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b 값 구하는 것도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b니까 b 값을 마이너스 2라고 계산할 수 있긴 있는데 여기서 복잡한 거 대비해서 일단 이런 방법 알아봅시다. 이렇게 두 개 곱하기 해주면 된다. 즉 2b는 마이너스 4라고 여기서 서로 크로스 곱하기 해놓고 b는 마이너스 1 구해내면 쉽게 보여지겠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자 3-1번 한번 보세요. 연립 방식이 주어졌는데 이번에 해가 없단다. 아까 강조한 게 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해가 무수히 많든지 없든지 간에 특수해는 무조건 이거 베이스 깔고 들어간다 그랬죠. x의 개수, y의 개수의 b가 똑같다고 하는 거 저걸로 두고 들어가면 돼. 그래서 3-1번 같은 경우에 앞에 개수 a분의 3이랑 뒤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있죠. 이거랑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7분의 4랑은 같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미 요 값이 2분의 1인데 이거 두 개 다른 건 저절로 숫자로 다 정해졌죠. 맞죠? 그럼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만 이거 맞추면 되죠. 자 그러면 자 다시 a분의 3은 2분의 1이다. 서로 크로스로 곱해주면 a 값은 얼마? 6이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조금 그래도 흉내낼 수 있겠나? 응?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요 관련된 문제가 바로 137쪽에 4번 5번이니까 지금 한번 시도해 보세요. 4번 5번 137쪽에 4번 5번 지금
기출 뭐 좀 풀어봤나? 이거 같이 체크 한번 해볼까? 자, 4번 문제. 일단 교점이 무수히 많다. 이 말은 또 돌려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맞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풀이 방법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 주어진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함수의 걸로 바꾸어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있는 채로 b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책의 해설은 1차 함수로 바꿔서 푸는 걸로 설명해 두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참고하시고 우리는 b로 가봅시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ay는 1, 2x 마이너스 y는 b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두 개 일치해야 되니까 이거의 b 2분의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분의 a랑 같아야 되고 여기에 있는 b분의 1과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 이거 양쪽 같아지려면 자 요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요거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는 2라는 딱 금방 나올 거고 실제로 요것도 아까 계산한 마이너스 2라 했죠? b분의 1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책은 이거를 y는 이라고 정리하고 비교했습니다.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은 거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해가 없을 때라고 했죠. 5번에 그러면 주어져 있는 2x-a 플러스 2의 y는 4라고 돼 있고 x 플러스 3y 플러스 9는 0이라 돼 있는데 요거 살짝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뭔가 하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 우변이 0이고 4가 왼쪽 가 있는 경우에 위아래 같이 비교했는데 한쪽은 우변에 있고 한쪽은 좌변으로 옮겨놨죠. 한쪽 세트로 부호 맞춰줘야 됩니다. 둘 다 같은 쪽에 있을 때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어. 근데 지그재그일 때는 한쪽을 통일시켜야 돼요. 안전하게 가려면 자 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9라고 놓고 얘랑 요거 두 개를 비교할게요. 그럼 개수 비교하면 1분의 2죠. 그러면 자 3분의 자 마이너스 붙여서 이거 통째로 마이너스에 a 플러스 2 얘랑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마이너스 9분의 4랑은 같으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럼 얘는 같으면 안 되는데 여기 1분의 2랑 얘랑 같지 않으니까 이 부정 같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제 얘만 갖고 풀면 되죠. 그럼 이때는 분수꼴이니까 이렇게 두 개 크로스를 해주면 쉽다.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결과물은 6과 같다.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6과 같아서 a는 마이너스 8이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네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학년 1학기 내용 설명을 마무리를 하고 일단 알림장을 꺼내가지고 과제를 적는데 일단 요건 끝까지 시키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해서 이제 문제 연습 또 개별화 좀 해서 복습 좀 하고 11월 말까지 한번 정리의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 11월 18일 없어? 그 혹시 한 칸 정도 더 없나? 밑에 적을 공간 없어? 그러면 종이 보자. 여기 있는 거 들고 가야 되는데 여기 있지? 자, 우리 여기 이제 개념표는 자, 요 단원 끝까지 쭉 그냥 다 시켜버릴게요. 또 풀다가 또 막히는 거 있으면 개인 학습도 당연히 하겠지만 질문하면 돼. 어차피 이제 진도는 다 끝나서 질문 다 받을 거야. 그다음에 지난번 124조까지였죠. 요거 130조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부교재 20개만. 좀 많으니까 이번에 미안하다. 여기 숙제 조금 내 줄일게. 부교재 10개만 줄일게.
근데 애전아 너는 그 센 B로 바꿔서 연습해. 시험 준비하려면 고가 있거든. 그래서 놔두고 그걸로 바로 풀어.